안녕하세요. 동네치과의사 금동혁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보험은 치과 사보험인데요. 이제 더 이상 팔 상품이 없는 보험사가 주력으로 밀다 보니 TV에서 가장 많이 선전하는 보험 상품이 되었어요. 치과 치료 일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지원받지만 충치 치료 중 보철물 치료나 임플란트는 국가의 의료보험으로 지원이 안 되는 비보험 치료입니다. 비보험 치료비는 비싸고 치아가 20개가 넘다 보니 몇 개만 치료해도 지갑이 털리겠죠? 사보험을 들면 나중에 치과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 일부나 전액을 지원받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거라 기대할 텐데요. 치과 의사 입장에서 사보험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얘기해 볼게요. 일단 보험이라는 상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험 상품은 무슨 일이 생겨야 보장받습니다.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도 아무 일이 안 생기면 그냥 날리는 거죠. 따라서 낸 돈보다 덜 돌려받는 게 정상입니다. 가입한 보험 상품이 많을수록 보장받을 확률은 높아지고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납부하는 보험료가 커지는 단점이 있죠.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 준비하는 차원에서 돈 쓰는 게 낭비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치과 사보험이 준비성이 좋은 상품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자동차 보험엔 등급이 있는데요.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등급이 다릅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소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가입한 피보험자의 나이, 어릴수록 사고율이 높아지고 운용하는 자동차의 잔존가치, 중고차보다 새 차일 때 잔존가치가 높겠죠? 해당 자동차의 사고율, 스포츠카일수록 사고율이 높아요. 이런 다양한 요건을 계산해서 보험사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피보험자는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20대는 보험료가 엄청 비싼데요. 그 나이에는 사고율이 정말 높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사고율이 내려가 보험료도 저렴해지죠. 고가의 외제차일수록 수리비가 많이 드니까 보험료가 올라가고요. 치과 보험은 어떨까요? 자동차 보험처럼 치료비가 많이 들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험사가 구별하지 않죠. 타고나게 충치나 풍치가 잘 생기는 체질은 논외로 두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추론이 가능한 치료비 증가 요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흡연량과 음주량이 많을수록, 양치질을 못할수록, 단 음식을 좋아할수록, 딱딱한 음식을 즐겨 먹을수록, 치과를 잘 안 갈수록 치과 치료비가 많이 들겠지만 보험사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고려할 수 없어요. 이런 거 언제 다 따져서 가입시키겠어요? 그러니 모든 피보험자가 등급 없이 가입하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치면 모두가 30살에 같은 운전 실력을 가지고 1년 된 그랜저를 운전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소나타나 아반떼, 모닝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손해겠죠? 치료 비용이 적게 드는 사람은 쓸데없이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럼 가입 희망자가 보험 가입하기 전에 본인 상태를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평소에 치과에 가지 않다가 어느 날 치아가 아프거나 불편해졌는데 왠지 치료할 게 많을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사보험을 알아보게 됩니다. 보장 내용이 1년에 임플란트 1개, 크라운 3개, 레진 충전 5개라고 합시다. 본인은 레진 치료만 10개를 해야 하거나 임플란트만 3개를 해야 한다면 보장 비용이 적어서 사보험 가입을 안 하겠죠. 보험사는 이걸 막기 위해 사보험 가입 전에 6개월간 치과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치과에서 진단받고 사보험 가입이 이득인지 계산기 두드리는 것을 막는 거죠. 따라서 대부분은 치과에서 상담을 받고 6개월 뒤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사보험 가입을 먼저 하고 6개월 뒤에 치과를 갑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었죠. 설령 보장 내용과 본인의 치아 상태를 안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데요. 각 보장 항목마다 특약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 상품이 임플란트를 1년에 1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보험 가입 당시에 이미 치아가 없는 상태라면 그 부위는 임플란트 비용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험 가입 후에 치아를 발치해야만 임플란트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걸 몰라서 치아를 뺀 다음에 사보험에 가입해서 지원 못 받는 경우도 봤어요. 혹은 가입 후 1년 뒤에 50% 지원, 2년 뒤에 100% 지원 조건도 있어요. 이런 중요한 사실을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설명하더라도 치아가 거의 30개나 되다 보니 보장 내용과 약관을 이해하고
보상받을 비용을 일반인이 계산하기는 힘듭니다. 전문가인 저도 차트와 사진을 보면서 파악하니까요. 따라서 사보험이 본인에게 이득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치과에서 상담받아야 하는데 이런 상담이 거의 없어요. 치과에 가기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까요. 게다가 가입한 이후에도 반년,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보장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결국 보장받을 때까지 무조건 얼마를 내야 하는 거죠. 전 사보험 가입할 비용으로 정기적으로 치과를 다니라고 권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관리를 받지 않으면 아무래도 치료할 치아가 많아지고 비용도 증가하겠죠. 치과 질병은 무증상이라고 했잖아요. 어지간히 병이 깊어지지 않으면 증상이 없어서 본인의 입 상태를 모릅니다. 운이 없어서 돌을 씹어 치아가 부러져서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지 않으면 충치가 생겨도 작을 때 적은 비용으로 치료받으니까 어지간해서는 사보험 비용보다 돈이 적게 들고 치아도 덜 상하죠. 치과 질병은 자동차 사고와는 다르게 본인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사보험을 먼저 들면 예방보다 치료받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방 비용보다 치료 비용이 훨씬 크니까 더 크게 지갑 털려요. 사보험 가입으로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보험으로 보장받을 테니 치료비 적게 들겠다고요. 그러면서 치료 사이즈를 키우는 거죠. 술, 담배 많이 하고 식습관 안 좋고 관리가 엉망이라 치료할 게 많은 사람은 이득일까요? 치료 많이 받은 환자가 보험사에 비용 청구를 할 때 보장 비용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청구서는 사실상 치과에서 거의 써주게 되는데요. 치료받은 내역을 일반인이 쓰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관련 서류와 청구서 작성을 도와드리면서 받은 비용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데요. 그동안 환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보상받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나마 옛날 치과 보험은 보장 내용이 좋아서 가능했는데요. 요새 보험은 보장 범위가 많이 줄어서 이득 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치과 보험 가입자는 낸 돈보다 적은 보장을 받는 거죠. 차라리 적금을 드는 게 나아요. 치료 후 보장받는 비용을 받기 위한 절차도 상당히 귀찮은데요. 치료 확인서, 치료 전후 방사선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이런 서류는 모두 수수료가 드는 데다가 보장 내용에 특약 조건이 있어서 어떤 치료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심사에서 탈락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한가다면 별 상관없겠지만 서류 발급과 보장 비용을 받기 위한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치과를 여러 번 내원하는 일이 생기면 성가시겠죠? 즉, 납부하는 보험료 이외에 시간과 에너지도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라면 사보험 비용으로 적금을 들어서 추후 큰 치료가 필요할 때 통장을 깨는 것이 가장 낫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보험으로 많은 보장을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새 보험 상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서 납부한 보험비만큼 보장받는 경우도 드물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게다가 치과 치료비는 정기적으로 치과를 다니면서 줄일 수 있고요. 보험사와 의사 중에 누굴 더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